안녕하세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 한 해 더욱더 멋지고 힘차고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개정노동법 내용 중에서도요, 주요 엑기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봤거든요.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바구니로 한번 담아봤어요. 임금, 근로시간, 육아휴직, 그리고 산업안전입니다. 첫 번째, 대주제 임금인데요. 단연 최저임금이죠.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2024년도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자, 그러면 40시간 근무, 중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은 209를 곱해주면은 되겠죠. 206만 74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령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 차이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용 형태, 국적, 연령과는 무관합니다. 내국인, 외국인이든 간에 서울에서 근무하든 제주도에서 근무하든 간에 연소근로자건 고령근로자건 간에 최저시급 기준은 동일하다. 사족 하나만 더 달아볼까요? 어느덧 2024년이 되었네요. 자, 2024년도부터는요, 매월 지급하고 있는 현금 상여금,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현금, 얘네들은요, 다 최저임금의 카운트가 돼요. 대표적으로 식대 20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20만 원 전액 다 최저임금으로 카운트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06만 740원 안에 식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건강보험료를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건강보험료 옆에 새끼보험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장기 요양 보험료 아니겠습니까? 얘는요 12.95%로 소폭 아주 조금 인상됐어요. 자, 그러면 월 보수의 12.95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료의 12.95다 보니까 금액이 작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제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첫 번째로 꼽아본 거는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어떻게 다시 1년간 계도기간 부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근로시간이 40 플러스 12, 52시간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런데 30명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그렇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면 어떻게 일주일에 8시간을 더 추가로 근로를 시킬 수가 있어. 이게 바로 8시간 추가 근로제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딜레이가 됐어요. 계도 기간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올해 다시 1년간 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연말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계도 기간 연장 확정하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아닌데 노동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 단위의 연장 근로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40 플러스 12. 얘가 연장 근로잖아요. 끝. 1주도 52. 2주도 52, 3주도 52, 4주도 52를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를 고용노동부 표현을 빌리자면 칸막이가 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산정 단위를 주가 아니라 칸막이 빼고 어떻게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맥시멈 주 52시간이에요. 1, 2, 3, 4주 각각 다.
그런데 이거를 에버리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1주는 53시간 일하고 어떻게 2주는 51시간 일해. 그럼 어떻게 에버리지 52시간 나오거든요. 52시간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됐다 아니다. 계속 하지만 노동부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최근에 지난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또 하나 판결이 아주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자,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40 플러스 12,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딱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1주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 왔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1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고 해요. 근무일에 연장근로 10시간 했어. 연장근로는 12시간이 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근무일에 또 10시간 일했어. 그럼 이 경우에는 1일 단위 연장근로 다 모아가지고 원래 12시간 넘었네. 법 위반이야. 연장근로 위반이야. 이렇게 해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법이래. 왜? 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것은 40 플러스 12 1주 최대 52시간 요거 안 넘으면 되는 거지. 1일 단위 연장근로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얘들 합쳐보니까 12시간 넘었다. 이거는 해석상 맞지 않다라고 내린 게 대법원 판결인데, 자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입장과는 다른데 노동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재빨리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용 보니까 볼까요? 정부는 존중한다. 리스펙트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합리적인 판결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거네. 안 그래도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서프림 코트 땡큐 베리 머치 막 이런 상황이네요. 대주제 3 육아휴직입니다. 자,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난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제도들은 갈수록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2024년도 1월 1일부로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제도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년 전에 3 플러스 3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는데 얘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골자가 뭐냐? 이것을 4가지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직 갓난아기야. 아직 갓난아기. 어떻게? 생후 18개월 이내.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돼. 동시든 아니면 순차적이든 간에. 그쵸? 두 번째. 자,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해준다? 엄마 그리고 아빠 각각 여러분들 첫 6개월 있죠? 6개월. 그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줄게요. 이게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도를 한번 그래픽하게 한번 본다면, 자, 작년까지는 이랬어요. 근데 2024년부터는 기간이 더블로 늘어났네요. 금액도 200, 250, 300 누진해가지고 늘어나. 자, 그러면 이 제도를 풀파워로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마가 일단 육아휴직 간다. 그럼 최초 6개월 돈 받는다. 아빠가 육아휴직 이어서 갔다. 또는 동시에 갔다. 최초 6개월 돈 받는다. 그래서 부부 합산해 보니까 최대 3,9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가 6 플러스 6 육아휴직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주제는 산업안전인데요. 이 산업안전은 갈수록 핫해지고 있습니다. 왜 핫하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확대 적용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게 다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처법 3조를 보면 적용 범위가 일단 5명 미만 사업장은 배제. 그럼 5명 이상 회사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 이상 회사에 다 적용되어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칙을 통해서 유예 기간을 줬거든.
누구에게? 50명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연장시켜줄게, 딜레이 시켜줄게. 언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그럼 공포한 날이 언젠데? 2021년도 1월 26일에 공포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나요? 그래서 2024년도 1월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이제 지나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신정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야, 소기업들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준비 안 됐다.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단언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 달아놨고요. 이제 후속되는 내용이 확정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팔로우업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로자 정기 교육을 작년까지는 어떻게 매 분기별로 뭐 사무직 3시간 같은 경우 현장직은 그 이상 시키고 있었거든요. 자, 이게 부담이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기로 완화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럼 숫자로 표현하면 1년에 4번 하던 것을 어떻게 1년에 2번으로 줄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나머지 주제를 기타 주제로 묶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핵심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1할에서 월 단위로 산정했다고?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월 중간에 뭐 1월 7일, 뭐 2월 14일, 3월 19일 월 중간에 입사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달에는 첫 달에는 보험료 부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고용산재는 작년까지는 1할 깨알같이 다 부과를 했단 말이죠. 요거 폐지하고 어떻게 국민건강처럼 고용산재도 월 단위로 이제 첫 입사 그 잘라먹는 달 중간에 입사한 달은 부과 안 해. 부과 안 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더 주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정산제도가 있잖아요. 정산제도. 그래서 나중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다 끝까지 이잡듯이 다 부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좀 반길 만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급여 명세서 중에 딱 보시면 고용보험료 있잖아요. 떼가잖아요. 요거는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만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회사만 올리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어. 고용보험료 중에서. 그게 바로 고안직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거든요. 근데 이게 근로자,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이걸 생각할 수가 있지. 우리 회사가 지금 149명인데 150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험료가 점프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담을 줄여주고자 자, 근로자 마음껏 채용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3년간 연장시켜줄게. 3년간 기존 보험료 수준으로 딜레이 시켜줄게. 라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보신다면 이거죠. 장애인 고용계획을 공단에서 이렇게 날라오잖아. 통지서 날라오고 전산으로 막 신고하라고 날라오잖아요. 어떻게 연 2회 신고해 왔거든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정한 내용은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퇴직금 있죠. 5할 퇴직연금이 있죠. 그런데 3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야, 우리 퇴직금 없어. 당장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퇴직연금 도입하면 어떨까요? 퇴직연금 그 수수료 감당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자, 그래서 정부가 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사용자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2024년도 1월부터 뭐가 추가가 되냐면 근로자에게도 줄게. 어떻게? 10% 줄게. 그래서 더블로 지원액이 더블로 늘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왜 이것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느냐? 퇴직금 체불 어디서 발생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별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퇴직금 체불, 노후 빈곤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밀고 있는 제도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이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입을 촉진시킬까 하면서 제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도 개정노동법 주요 내용 엑기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무에 올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찬 한 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